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스토리 번호 04 청유와 캬인 우. 두 하늘 연인의 실현. 전주고. 칭유와 캬인 우는 태양을 따르는 별들이었다. 그들은 서로 열광적으로 사랑에 빠졌고 왕의 허락을 얻어 결혼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결합이었고 기쁨의 절정에 도달한 그들은 오직 서로를 위해 살았고 오직 서로의 동반자를 찾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포옹 속에 있었고 밀월이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처벌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추방했는데 한 명은 동쪽 하늘의 가장 먼 끝으로 다른 한 명은 하늘의 평원을 나누는 큰 강, 은하수의 가장 반대편으로 추방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보내졌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고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14검열대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서로의 회사에서 짧은 밤을 보내는 희소한 위안을 위해 왕복으로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일찍 돌아와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넓은 강의 양쪽 둑에서만 서로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은 큰 다리가 까마귀에 의해 완성되는 계절에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다리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를 머리에 이고 다녔습니다. 누가 알든 7번째 달에 까마귀의 머리가 얼마나 벗겨지고 닳았는지 알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스러운 커플은 짧지만 오랫동안 미뤄온 만남을 너무 빨리 끝내야 해서 항상 마음이 아프고 낙담하며 그들의 슬픔이 눈물로 표출되어 온 땅이 비에 잠기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슬픈 만남은 7번째 달의 7째 날 밤에 이루어지나 어떤 불운한 상황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 한 평소와 같이 비가 내리지 않고 바싹 마른 땅은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그들이 겪는 시련이 너무 심해져서 눈물의 샘마저도 흐르지 않는다. 제1장 유타정은 매우 현명한 관리였고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동료 관리들의 부패한 관행을 참을 수 없었고 궁정 생활에 불만을 품고 관직에서 물러나 시골로 갈 수 있는 허가를 구하여 얻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그래서 그는 지금 시작한 다소 고립된 삶에 더 만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특별히 재능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완벽하게 공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상 그들 앞에 있었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딸도 없었습니다. 유타정이 자신의 영지 경작을 감독할 때 그는 자식이 없다면 온전히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매혹적인 낚시 취미에 몰두했고 새들의 지저귀을 듣고 자연으로부터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지혜를 흡수하며 들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그러나 봄이 짝짓기와 새싹 돋는 계절을 가져오자 그는 다시 불행한 상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가문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그의 삶으로 그 혈통이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겪을 불쾌함을 알고 있었고 그가 낙원에서 그들을 마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의 무덤 앞에 절을 하고 그의 영혼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가난한 아내와의 그들의 처지를 한탄했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고 다른 아내와 결혼하여 그들의 비난을 없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또 다른 아내를 데려와 늘 그렇듯이 불화를 일으켜서 지금은 행복한 집을 망칠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은 그들을 멀어지게 하는 대신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묶어 놓는 듯했다. 그들은 매우 독실한 사람들이었고 아들을 낳기를 하늘에 계속 기도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기도하는 동안 잠이 들었고 놀라운 꿈을 꿨다. 그녀는 북극성 근처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 하얀 깃털로 만든 멋진 부채를 타고 그녀에게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소년은 그녀에게 직접 와서 낮은 경의를 표했고 그러자 그녀는 그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위대한 북극성의 수행원인데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는 나를 몇 년 동안 지상으로 추방했고 당신에게 와서 이 부채를 가져오라고 했다. 이 부채는 결국 당신과 내 목숨을 구할 수단이 될 것이다. 그녀는 기쁨에 넘쳐 깨어났고 그 아름다운 환상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무한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소년이 봄철 조수와 함께 그들에게 왔을 때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름다움은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이었고 모두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그의 마음의 우아함이 그의 인격의 우아함보다 훨씬 더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0년은 행복한 시골집에서 끝없이 행복한 만족을 누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을 팽노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성이 유였기 때문에 유팽노오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초기 수업을 직접 가르쳤지만 그의 첫 10년이 지나자 그는 어머니의 능력을 훨씬 넘어섰고 그의 뛰어난 정신은 그와 보조를 맞추려는 그의 지적인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무렵 그들은 훌륭한 선생님인 남주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매우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 소년을 그 남자에게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집에서는 이별을 생각하며 큰 동요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가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애무로 그는 아버지가 준 멋진 깃털 부채를 가지고 새로운 선생님에게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서 지켜야 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탄생에 앞서 놀라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꿈에 나오는 부채와 너무나 닮은 이 오래된 가문의 유물이 그에게 부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유물을 통해 악을 물리치고 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제2장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매우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이 이웃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조성누라는 또 다른 모범적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불운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여 건강이 나빠져서 현재는 활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타정처럼 명문가의 막내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너무 행복하게 결혼해서 두 번째 아내를 한 번도 맞이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유씨 가문에 대한 방금 전해진 사건의 시기에 하늘에 절하고 아이를 낳기를 소홀히 하지 않던 조씨의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떨어진 언덕으로 가서 가축의 똥이 없는 깨끗한 땅의 달빛을 받으며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처녀와 갸인의 만남을 목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설적인 고난에 대한 생각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바쁠 때 그녀는 잠이 들었고 잠자는 동안 내 바람이 5개의 풍부하고 부드러운 구름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들꺼들 그녀에게 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의자에는 아름다운 어린 소녀가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녀가 전에 꿈꿔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웠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자 자체는 금과 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행렬이 다가오자 꿈꾸는 사람은 나의 아름다운 아이야, 너는 누구니?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해줘서 기뻐요. 그러면 아마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나는 당신을 매우 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의 여왕을 모시는 시녀였지만 제가 매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제게는 나쁜 의도가 없었지만 저는 한 시즌 동안 지상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당신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어요? 나는 기뻐할 거야, 내 아이야.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별들이 너를 그 가운데서 쫓아냈니? 글쎄요,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칭여와 카이언의 연례 결혼이 있을 때 오호가 일어나 나는 그들이 1년에 한 번만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을 듣는다. 반면 필멸자 부부는 끊임없이 서로의 동반자가 있다. 그들은 필멸자의 수명이 기껏해야 80년인 반면 그들의 삶에는 한계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이기적으로 부러워하는 필멸자보다 더 많이 서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않는다. 장난스러운 정신으로 나는 이 불행한 부부에게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달, 7번째 날, 다리가 거의 완성되어 열망하는 부부가 하늘의 강을 건너 서로의 포옹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까마귀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다리를 파괴했다. 나는 장난을 쳤고 그것은 사실이고 발생할 가뭄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 잘못과 필멸자에게 수반되는 결과적인 고통 때문에 나는 추방당했고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고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여인이여. 그녀가 말을 마치자 의자를 싣고 떠날 준비를 하는 듯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의자를 싣고 있던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에 불과했다. 바람이 실제로 그녀 주위를 불고 있어서 그녀는 꽤 쌀쌀맞은 기분이었다. 그 꿈은 기분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이 매우 기뻐하며 딸이 태어났을 때 다정한 부모가 그녀를 그 매혹적인 꿈의 환상과 다소 연관시킨 것은 거의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아름다움의 경이로움이었고 그녀의 성장은 빠르고 완벽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에게 너무나 매료되어 그들 중 일부는 그녀가 정말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한 듯했고 그녀는 첫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신성한 처녀로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엄하는 10살 생일 무렵에 그녀의 미래 전체를 좌우하는 흥미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할머니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유모의 등에 업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팡누가 학교로 가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은하는 아직 소녀였기 때문에 베일을 쓰지 않았고 그 소녀는 그녀에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에 마주쳤고 그것은 그를 취하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지나갈 수 없었고 말할 말도 찾을 수 없었지만 마침내 그는 그에게 방편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의 무릎에 오렌지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다가가 유모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팡누입니다. 학교로 가는 소년인데 목이 매우 마르네요. 당신의 어린 소녀에게 그녀의 오렌지를 하나 주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은하는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소년의 매력에 반했고 그녀는 혼란스러워서 그에게 오렌지 2개를 주었습니다. 방누는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채에 당신의 이름을 써서 드리겠습니다. 이름과 허락을 받은 그는 이렇게 썼다. 어느 소녀도 아름다운 은하만큼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녀와 약혼하고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부채를 건네주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며 헤어졌다. 부채가 닫혀 있어서 아무도 글자를 읽지 못했고 은하는 쓰여진 감정을 발견할 만큼 가까이서 살펴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보관하기 위해 부채를 치웠다. 제3장 박누는 학교에 가서 3년 동안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고 보통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10년 동안 하는 것보다 3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선생님은 곧 그 소년이 그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소년은 또한 부모님을 보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두 사람 모두 슬펐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매우 즐겁고 유익했으며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에게 평소보다 더 애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박노와 그의 수행원은 여유롭게 집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맞이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고 그녀의 애정 어린 자부심조차도 마지막으로 그를 본 이후로 몸과 마음이 모두 크게 향상된 소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에게 준 조상 부채를 보고 싶어 했고 소년은 그것이 없다고 고백해야 했고 길에서 잃어버렸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고 얼마 동안 그들의 즐거움은 이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젊음과 외아들은 오랫동안 용서받지 못할 수 없었고 곧 모든 것이 잊혀졌고 그는 조용히 공부와 오락을 추구하면서 부모의 가장 큰 사랑과 친구들의 칭찬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16살이 되었고 동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조용함은 주목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 비밀스러운 이유와 그의 겉보기에 열심히 공부하는 주의가 그의 정신적 비전에 그려진 매력적인 처녀 이미지에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쯤 동네의 아주 위대한 관리가 그의 아버지를 찾아와서 관례적인 절차를 거친 후 유타정이 낳은 놀라운 아들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고 그는 아름답고 유능한 딸을 두었으므로 그들의 가족을 합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상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타정은 아들을 위해 그렇게 훌륭한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에 기뻐했고 즉시 동의했지만 그의 실망스러운 점은 그의 아들이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고 또한 매우 명예롭게도 그 제안을 다소 어색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남자 모두 현명했지만 그들은 그 소년을 더욱 존경할 뿐이었다. 그 영리한 악당은 아버지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결혼 문제를 연기해달라고 간청했고 그가 명성을 얻고 지위를 확보해서 그런 관심을 받을 때까지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박누는 곧 두각을 나타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도에서 큰 과가, 공무원 시험가 열릴 예정이었고 박누는 명단에 들어가 공무원 계급을 놓고 경쟁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뻤고 때가 되자 그를 적절한 스타일로 시작했습니다. 시험은 궁전 뒤편의 큰 울타리에서 열렸고 왕과 그의 고문들은 석조로 된 높은 무대 위에 정자에 앉았습니다. 전국에서 온 수백 명의 남자와 청년들이 큰 우산 아래 땅에 앉았습니다. 박누는 주제를 받고 곧 수필을 마쳤고 그 후 그는 수필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원고를 벽 너머 울타리로 던졌고 그곳에서 수여되어 시험위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신사들과 폐하께서는 즉시 이 작품의 희귀한 장점에 충격을 받았고 작가에 대해 즉시 물었습니다. 물론 그는 성공했고 곧 전령이 유타중의 아들 방이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왕 앞에 불려갔고 왕은 그 젊은이의 총명함과 지혜에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지위 외에도 그의 아버지는 지방의 주지사가 되었고 서둘러 궁정에 와서 군주에게 이중의 영예를 감사하고 아들을 축하했습니다. 팡은 하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후 그는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들을 공평하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재 중일 때 왕은 임명위원회에 그에게 어서라는 고위직을 주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폐하께서는 그가 매우 현명하고 재빠르며 변장을 하고 여행하며 사악한 관리들의 행위를 감시하고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부패하고 고리 대금업자를 처벌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팡노는 그의 성공에 놀랐지만 그 지위는 그에게 딱 맞았습니다. 그는 동료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 외에도 이 지위에 있으면 아름다운 비전이 항상 눈앞에 있는 그의 연인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변장을 하고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당면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